아, 예, 일주일이 너무 빠르네요. 네. 예, 그냥 시간이 정말 유수처럼 흘러가는데 취재 불도저님은 네. 거의 뭐 준 고정이네요. 지금 대우경북 기자회견 8회째인데 벌써 제가 4번째 절반 다 나오거든요. 우리 까도난님, 까도 또 나오는 남자가 아니고 까칠한 경상북도 남자인데 예, 지난주 이제 첫 방송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자주 나왔었는데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나오니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적응을 잘 해야죠. 네. 지금 닉네임이 관심 박사였어요. 사실은 저희가 관심 박사를 할까, 만물 박사를 할까 그러다가 일단은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예, 뭐 제가 평상시에 이 세상의 모든 주제에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니까 뭐 아주 괜찮습니다. 저희가 풀리지 않는 지역의 묵은지 같은, 묵은김치 같은 이슈들을 계속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인구 감소와 또 지역 소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노령화 지수는 164점으로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은 전국 15개 시군 가운데 6곳이 경북으로 상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4곳을 제외한 19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 뭐 앞서 영상 보셨습니다만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지역이 소멸된다, 지방이 소멸된다라는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갈까요? 소멸 위험 지역에 네. 대한 얘기.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있잖아요. 네. 요거 단어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그 지방소멸 위험 지수는 애초에는 이 연구가 나온 거는 일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연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한번 우리 틀에 맞춰서 한번 네. 짜보자. 어느 지방이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지 이 수치를 계산하기 시작했는데요. 만 20세에서 39세 여성을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걸 지방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고 예. 이게 0.5 미만이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세에서 39세 사이에 그 출산 가능성이 높은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의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이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경북의 시군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기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네, 저 관심 박사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예, 예. 우리 저 취재 불도저께서 얘기하신 네. 부분 조금 더 부연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출산하는 여성들은 누구나 여성들은 출산은 가능하죠. 네. 그런데 출산 여성의 나이를 보니까 20세에서 39세가 95%에 해당된다. 전국에서 가장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소멸할 이 243개 기초 시군구 중에서 예. 상위 10위를 보니까 예. 그중에 절반이 경북입니다. 아, 군위, 의성, 봉화 이렇게 청송이 한 5개가 들어가는 경북이 심각하죠. 실제로 의성 같은 경우 0.167입니다. 0.167이라면은 그 동네에 그 군에 65세 이상 인구 고령 인구 10명 중에 출산이 가능한 여성은 2명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 실제는 의성군이라든지 경북 북부 지역 시군의 어느 한 마을에는 1년에 아기 울음을 한 번도 못 듣습니다. 그런 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인구 증가율은 그야말로 0%대로 들어가는 거죠. 아. 거의 없는 거죠. 네. 심각하죠. 이게 그럼 경북만 끝날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대구도 이미 250만이 무너졌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뒤에 얘기를 또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북 짚어주시면서 네네. 이제 대구도 약간 언급하셨는데 네네. 대구 상황 우리 권 교수님이 조금 더 덧붙여 주실까요? 일단 뭐 대구 경북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국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 국가가 소멸합니다. 인구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요. 네. 우리 이래서 대구 경북의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수도권의 인구를 땡겨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연 증가율은 현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파이는 똑같은 거예요.
위에 돌 빼서 밑에 갖다 놓고 밑에 돌 위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후진국이어도 인구가 많으니까 선진국들도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국가 경쟁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오면 결국은 또 나중에 국가 안보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출산 증가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나머지는 모든 것은 지역적인 문제란 이야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원점에서 좀 검토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요. 요 문제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건데 네. 지역 상황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대구 역시도 지금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경북보다는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경북은 23개 시군 간에 격차가 더 크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도 구미와 경상 같은 경우에는 이 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경북 북부 지역, 특히 그 인구가 5만 미만인 지역, 네. 그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은 또 출생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와 경북이 대구가 상황이 결코 낮다라고 볼 수가 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 경북에 있는 중소도시보다도 대구가 출생률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이 얘기는 경북에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대구로 유입해 올 수 있는 인구도 줄어들게 같이. 되는 거죠. 네. 이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상황이고 네. 국가의 안보 또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특정 지역에서 이게 뭐 어떻게 해결 방안을 완전하게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노력은 그렇죠. 계속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까 출생에 대한 얘기 우리 기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인구 유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한 20, 30년 전만 해도 네. 보통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구 경북 대구만 해도 뭐 볼 게 없다. 보러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문화 인프라입니다. 문화 인프라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시설적인 인프라가 있고 이제 인력적인 인적인 인프라가 있는데 지금 2020년 현재 시점에 대구만 해도요.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극장, 공연장이 대구만 8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뮤지컬 유명한 뮤지컬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거. 서울 왔다가 다음 오는 곳이 대구입니다. 뭐 오페라 유령이라든지 유명한 대작들. 대구 아니고는 지방에서 갈 데가 없어요. 그 정도의 시설적 인프라는 대구 갖춰졌다. 그러면 대구에서는 경북 사람들 당연히 가까운 대구 많이 와요. 문제는 뭐냐? 이 국립시설들. 예술단도 뭐 국립오페라단, 국립무용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사람이 빨려간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이제 퀄리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공연 소유자, 문화 소유자, 즉 시도민이잖아요. 네. 이 시도민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였습니다. KTX. 편리하니까 그냥 KTX가 가는 생긴 거죠. 이후에 다들도 가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너무나 네. 가깝게 보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네, 짚어봤습니다. 문화적인 얘기 또 교통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탈대구, 탈경북을 하는 청년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중에 제일 그렇죠. 젊기 때문에 30대잖아요. 네. 좀 덧붙여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이 유출한 청년이 5,000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들어오는 청년은 그보다 수가 적은 거죠. 가장 단적으로 보면 결국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 이 대구에서 놓고 보면 청년들 대졸자들의 평균 임금이 2,400만 원 연봉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갔을 때는 3,6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가서 많은 이 월세를 부담하고도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낮은 것도 있지만 취직할 수 있는 대기업, 안정적인 일자리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 동기들이 네. 저희과 동기들이 약 30명 정도가 있는데 어디 경북대나 네. 예. 그 30명 중에 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예만 봐도 네. 주변의 예이긴 합니다만. 다른 청년들도 같을 겁니다. 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청년들의 탈대구 현상, 탈경북 현상은 지금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 또 잘 듣고 있는 분,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대구는 대구 대경권 전체에 최고차 그 도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과거에는 교육 서비스에서
그 대구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대구보다 그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수도권으로 가는 거고요.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대도시는 이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병이 걸리면 대구에 있는 병원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가거든요. 이렇듯이 뭐 교육, 의료, 뭐 또 주거, 뭐 교통,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가 가져야 할 그런 서비스 기능 중에 부족한 점이 뭔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화도 문화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권 그렇죠. 교수님. 예. 가장 기본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서울에 가니까 먹고 잘 살더라. 또 직장 구하니까 승진 잘 되더라요. 서울에 본부가 있어요. 대구에 지사가 있어요. 지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이 잘 안 돼요. 구조적으로 지방에 살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가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국가 전체가 고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인구가 지금 급속에 소멸하는 지는 못 사는 동네예요. 그 못 사는 이유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우리는 계속 인구가 소멸 위기 상황이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방에 많은 권한을 줘야 되는 겁니다. 즉 대구에 있는 사람이 경북에 있는 사람이 경북대학 나와도 서울의 연고대 이상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경대, 부산대 아주 인기 있었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서울대학이에요. 맞아요. 서울과 지방으로 탁 나뉘어졌어요. 맞아요. 잘 몰라요. 경북대가 지방대 이름을. 서울의 꼴등 대학보다도 더 낮아요.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경대에 나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뭘 제도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돼 있어요. 그러나 안 한 것보다는 분명히 나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부 나홀로 아빠예요. 서울에서 안 옮기는 거예요. 이걸 옮길 때는 어떻게 가족과 함께 그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네. 기간이 오는 거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거예요.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승진을 더 잘한다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 모두 내려와요. 그 얘가 예를 들면 영양의 영양여고라든가 뭐 거창고등학교 아주 유명한 학교는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었을 때 인구 분산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된 상태에 이렇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가장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일단 증가가 돼야 되고 없는 상태에서 나눠 먹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펼쳐진다면은 지방 소멸 문제도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인프라 문제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뭐 쉽게 해결이 될까 의문스러운 게 이것도 있습니다. 출산율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애 놓으라고. 그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소멸 위험 지수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에 대해서도 와닿지 않습니다. 네. 애 놓으라고 하면 이게 신뢰가 돼요. 이 공공기관에서 애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출산율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언급 자체가 개인의 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 때문에 대구 경북을 떠나는 청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문화 아까 지금 기 교수님 얘기해 주신 문화라는 네. 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죠. 지금 지역의 문화라는 네. 거죠. 이건 뭐 예상대로 세 분이 만나니까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챕터 1인데 문제만 짚는데도 현상만 조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챕터 1 지금 문제 짚고 현상 조명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까칠하게 좀 들어가 볼 텐데 요 멘트 하면 이제 누구한테 질문할지 대강 나오죠.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지자체는 있나요? 어쨌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참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0%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쇼하는 거죠. 쇼. 일단 조금 전에 청년 일자리가 나왔어요. 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중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몰 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자리가 팍팍 늘어났죠. 돈을 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동에 예를 들면은 신시장의 청년몰 2개 정도 성공하고 다 문 닫고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청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제도는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연결이 못 되는 것, 즉 예산이 끊어지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해야죠. 그럼 예를 들면은 대구의 달성군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똑같은 대구에서 제일 촌이에요. 근데 인구는 막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거기에는 왜 그러냐? 주거 환경이 좋고, 그다음 결국은 일자리가 풍부한 거예요. 테크노폴리스 생기고 뭐 국가 연구 오니까 많은 사람이 오지 마라 그래도 막 절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좀 부재한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 낳으면 취업시켜준다 그러면 저는 다 할 것 같아요. 아이 낳아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준다 보면은 결국은 인구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고 국가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 국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아이 많이 놓는 것이 당연하고 뭐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은 3명, 4명 아이 꾸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네. 이런 눈초리가 확실해. 그러니까 누가 놓겠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문화를 우리가 네. 좀 같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복합적으로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걸 해야지 네. 그냥 돈 얼마 줘서 이렇게 땡겨오는 네. 것은 예상만 납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앞서 지자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프레임을 짜서 해야죠. 움직여야 정말 된다.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1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까도남께서 이야기해주신 전시행정이다. 이 얘기는 맞는 게, 아이를 셋을 놓으면 무슨 1,0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아이를 안 놓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 셋을 놓는 사람이 경북 안동에서 아이 셋 놓으면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는데 1년에 1,000명씩 태어나 봐요. 그럼 이 사업 없어집니다. 못 쓰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반증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틀에서 국가적인 플랜을 갖고 거시적으로 방향성이 나온 후에 각 지역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따로 국밥, 그렇죠,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씀 더 출산율 증가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있는 것 좀 빼가오는 이런 정책에 거의 90%의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우리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언저리 나가면요, 아까 우리 그 달성 얘기했잖아요. 달성은 얘기하셨듯이 그 테크노파크 있고 밑에 가면 구제 산단이 있어서 공업단지로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대구만 해도 언저리에 가면요, 밤에 가면 8시 불 다 꺼집니다. 그렇죠. 미장원 문 닫고, 옛날에 우리 반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점 그 짜장 시켜 먹는 거, 요즘 그거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동을 중심으로 시골로 가면 더더구나 정막강산입니다. 거기는 또 학생들 줄어드니까 대학가 근처가 줄어들고, 그럼 거기 원룸 세놓고 살던 사람들 안 되죠. 거기 뭐 하다못해 호프집 하는 사람 안 되죠. 없어지죠. 심각한 거예요. 두 분 같은 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예. 교수님들이 지금 이제 뭐 지자체 얘기도 했고 문화적인 얘기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게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화의 방향성이 자꾸 이렇게 좀 분산됩니다. 그럼 청년 얘기 한 번만 더, 청년 일자리 얘기 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챕터 넘어갈게요. 네, 그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의 역의 유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과 관련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까도남께서 국가 경쟁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 출생률도 높여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고민까지 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여유가 없을 뿐더러 당장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거죠.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청년들이 힘들어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위로는 해줘요. 네. 근데 원래 청년들은 아픈 거야. 그리고 나서는 네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랑 비교해서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 경쟁이 오히려 덜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청년 입장에서는.
내 아이만큼은 그렇게 경쟁시키고 싶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뭐 다 다를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 이 청년들도 아까 말씀하신 국가 경쟁력도 말씀하셨는데 국가 경쟁력까지 살필 여력이 없어. 맞아요. 내 경쟁력 찾기에도 네. 급급해, 뭐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의 경쟁력 찾기도 지금 좀 시급하지 않나, 바쁘지 않나,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기 교수님 직접 쓰신 책도 있는데, 지방 소멸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좀 소개도 한 책인데, 요 얘기도 좀 하면서 다음 챕터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도입하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2,300여 명의 청년 창업팀을 선발할 예정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인구를 좀 지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 대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고, 일본 사례도 좀 얘기해 주시고. 예. 그 가장 대표적으로 저 작년이죠. 2019년 가을이었죠. 경북 상주가 인구 10만이 무너져서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 상복을 입고 출근을 하게 되고, 네. 뭐 이러한 것은 뭐 비일비재하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앞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뭐 출산 장려가 얼마 주느니 뭐니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일본도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출생률 1.0 왔다 갔다 하는 똑같고, 그다음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 일본은 이미 24%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1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일본은 초고령 사회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고령 사회로 이미 들어와서 사회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제 3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다 보니 나름 노력을 해오고 있고, 우리는 급격하게 10년 내에 이렇게 와버리니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돈을 자꾸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당장의 효과를 당장에 보려고. 이제 예. 그러다 보니 돈은 들어야 실제로 근년 10년 내에 10년 사이에 우리 국가 예산이 인구와 관련된 100조가 투입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국가적으로 저는 과감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수적으로 봐서만 빨개 정책 이런 얘기 할 때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가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한 15년 정도에서 탈바꿈을 성공했잖아요.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애를 4명 출산을 하면 괜찮은 집을 하나 통째로 줘요. 그 보육 따라가게 만들어주고. 자, 이런 국가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야 지방의 정책도 먹힌다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그러면 지방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일본의 어떤 해왔던 것들을 조금 우리가 조견을 해서 보면, 첫째 빈집. 시골에 빈집이 있잖아요. 빈집이 경북이 23개 시군의 평균 빈집이 15% 전후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영천, 청도 이런 쪽입니다. 빈집이 20% 넘어요. 자,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이 와서 그야말로 돈 안 받고, 실제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달러에, 단돈 1달러에 상징적으로 한 5년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빈집을 수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한 5년, 10년, 원래 우리 돈 한 10만 원 정도 살게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빈집 주인들은 어차피 빈집인데 임대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빈집을 가지고 청년들을 유입을 하게 해서 신혼부부들한테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엎어주는, 그리고 빈집을 해결하고 동시에 오게끔 살게끔 하는 이런 정책들이 동시에 저는 따라가줘야 된다. 그냥 애 몇명, 저도 요 외부 강의 가서 젊은 청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문경에 사례가지고, 문경이 돈 가장 많이 주잖아요, 지금. 발표한 걸로는 지금. 뭐, 4명인가 나오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가,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정도 지급을 했을 때 출산을 하겠느냐? 그거 가지고 애 낳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확실한 주거 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아이디어까지 좀 덧붙여 주셨는데, 저희 뭐 전남인가요? 경북은 전남하고 손잡고 좀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전남과 경북이 또 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기도 하고,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광주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죠. 대구가 또 경북이 대구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 경북의 청년들은 대구로 많이 들어오고, 전남의 경우에는 광주로 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전남과 경북은 역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 위험 지수도 경북이 많다고 했지만 전남도 그만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남과 경북이 좀 힘을 합쳐서 법률을 만들어 보자.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에 좀 특별하게 세금도 지원하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이 법률을 이번에 한번 통과시켜 보자. 20대 국회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21대 국회 또 넘어가야겠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야말로 뭐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정책과 또 지원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직접 시민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좀 돼 있죠. 경북 출산장려연합회 안동지부 이귀분 지부장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뭐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출산 관련 정책들은 많은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주거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를 하기 전에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는 결혼 진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출산 관련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우리 시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인구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교육으로는 결혼과 출산 정년기 성인 남녀 중심과 미래 세대인 아동, 청소년, 미혼 남녀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출산도 중요하지만 또 청년을 유입하는 방법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 이민아 박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 또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일자리, 문화복지, 자녀 양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인구정책 TF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타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는요.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비빌언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청춘 남녀 경북에 살을 잃었다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도내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좀 점검을 하셨나요? 어떠세요?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 전역에 2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서 경상북도는 지역에 있는 기존의 자원들을 도시청년 시선으로 새롭게 리뉴얼하였을 때 지역 경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경제진흥원 이민아 박사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갈까요? 대구 얘기로 좀 집중해 볼게요. 청년 귀환 프로젝트. 저는 요 이름을 누가 짓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네. 도시청년도 그렇고 파견제도 그렇고 요 얘기를 좀 우리가 해주세요. 이제 청년 기한 프로젝트를 음. 각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은 돌아오지 않는다가 기본이에요. 이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자꾸 하니까 돈만 들어가고 그 들어갈 때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지속성.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한 정책을 수립, 물론 청년 일자리도 유입을 해야 돼. 그러면 청년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동이 돼야만 되지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많은 지자체들이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런 수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 중심 이런 것들로 좀 대구에 아까 달성군처럼 이런 것을 하면은 오지 말아도 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출산율이 증가가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둘만 나와서 잘 기자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출신이 50%가 안 돼요. 한 45%, 지방 출신이 55%예요. 이분들을 리턴을 시켜줘요.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까지 같이 가져야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 우리가 대부분 공무원들이 서울 가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을 하잖아요. 마지막 정년 퇴임을 하면은 고향에 대한 설레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고향을 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고향에 가서 집을 사면은 서울 걸 팔고 오고는 싶은데 팔려니까 세금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구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일단 경북에서는 대구가 제일 커요. 대구 경북에서는 그죠. 그래서 경북에 있는 자원들이 과거에는 모두가 대구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구 경북에 있는 또 충남까지도 경북대학교로 다 쏠려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은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 경대 올 일도 없고 대구에 있는 사람도 모두 서울의 대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경대 가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더라. 그럼 현실에 가보면은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는데도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대학보다는 서울 출신 대학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방 출신 대학들도 여기에 나오면은 서울 출신 대학보다 더 못지않는 환경에서 클 수 있게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길러냈지만 중앙정부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저는 좀 바뀌어져야 대구가 살아가지 않을까. 또 대구가 살아야 경북이 사는 거예요. 네. 단순한 어떤 뭐 프로젝트 중심으로는 그래서 이제까지 수많은 프로젝트 했지만 결국은 인구는 줄어들었다. 네. 어떤 대안이나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완벽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네. 퍼펙트합니까? 네, 퍼펙트합니다. 아, 뭡니까?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인식을 바꾸자. 네, 인식을 바꿔야지만 이 지방 소멸과 그리고 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자꾸 막으려고 댐에서 구멍이 나니까 이거 구멍을 자꾸 막으려고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균열은 계속 더 나고 있어요. 그러면 댐을 철거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차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의 문제는 소멸하는 지역이 기초자치단체 행정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한다라고 하면 이 들이 없어지고 이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통합하고 어떨 때는 분리하고 하는 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정책이죠. 네, 정책이 정책인 바뀌는 거지. 거죠. 예. 그러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압축 도시, 그러니까 거점들을 설립하고 최소한 50만 이상 되는 이 도시로 재구성하고 인프라 문제는 집중화 시켜놓고 나머지 이 주변부 지역들은 연결 체계를 갖추도록 바꾸는 걸 생각해야 되지. 인구가 줄어든다, 우리 지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걸 걱정하고 있고 마치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할수록 고구마만 계속 먹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이 흐름에 따라 네. 자연스럽게 인식을 같이 해 나가자,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 그에 맞는 대안을 찾아 나가자, 뭐 이런 접근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가가 중요한 거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역 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불행해지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예, 해봐야 거기서 제가 된다는 좀 거죠. 더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사실 저는 지방 소멸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 경북이 예를 들어 인구가 없어요. 그럼 같이 묻히면 서비스는 돼요. 네.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결국은 방금 압축 도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가 소멸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안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동의 그 수많은 땅들은 같이 동시에 부동산이 소멸해져 버려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버리는 땅.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서울 한 개만 있어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교통통신이 발달되면 마음대로 다 되거든요.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은 다 부동산이 소멸해버리면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은 좀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해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뭐 가장 기본이겠죠. 그거는. 그래서 일단 학교 하나 없어지면 학교 하나 폐교되면 하나 없애버리고 본교로 통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폐교된 학교 그 지역은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먼저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본의 저기 태평양 쪽에 그 도쿠시마라 가는 그 현 쪽에는 작은 마을에 인구 한 2,000명도 안 되는 65세 이상 인구 60%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거기 젊은 사람 사업가가 한 명 들어가서 온 뒤에 있는 곳은 해봐야 자연 자원을 해봐야 남은 이파리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이파리를 할아버지 할머니 따게 해서 그거를 씻어가지고 요리하는 식당에 공급을 하는 거. 그 장식용으로. 그래서 소위 말 이파리 비즈니스라고 해서 대성공을 거두죠. 영화도 되고 말이죠. 자, 그걸 왜 되느냐 그런 게 그 한 사람 누군가를 따라가 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컴팩트 도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시를 외곽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 줄여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트램 깔아서 중심에 살게 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를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청년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왜 실패하느냐? 사회 복지적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래요. 청년들 뭐 도와줘야 되고 아이고 저렇게 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한 어떻게 보면 좀 동정적 차원 그렇게 가면요 늘 실패합니다. 효가 안 나옵니다. 좀 매정하지만 불도저 얘기하셨듯이 줄어드는 거 인정하고 여기서 10명 늘린다는 내일의 목표보다 그중에서 확실히 정주할 3명이라도 확실히 땡기자는 목표 속에서 그야말로 수익 모델 차원에서 사업을 심사해서 돈을 지원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주자는 얘기예요. 질끔질끔 하지 말고 5천만 원짜리를 10팀 하지 말고 차라리 1억 주고 한 3팀을 뽑아서 장기적으로 가도록 가주자. 양보다는 질적인 그렇죠, 향상을. 그렇죠. 그래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뭐 문제가 문제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끝으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돌죠. 예.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정말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플랜화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 문장이 아니고 이제 단어로 가나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0%. 네. 이유는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0%라고 하는 시점에 다다를 때까지 이렇게 계획을 염두에 두고 세워야 되지. 지금 막 호들갑 떨고 뭐 한다고 해서 흘러가는 방향을 물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하던 걸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 놓으면 100만 원 주고, 둘째 놓으면 200만 원 주고, 셋째 놓으면 이제 1000만 원 주고. 이 공무원들이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드러내놓는 건데 이걸 안 해야지. 이런 거 안 해도 고가 점수 낮게 안 준다. 하던 걸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던 걸 아예 제로 베이스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네. 저는 기업이 국가다. 기업이 청년이다. 뭐냐? 있는 기업을 지방에서 지역 기업을 잘 키우고 육성해서 중견 기업으로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기업이 국가고 그 기업이 바로 청년들이 들어갈 곳이다. 저는 저를 돌아봤어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정, 각 가정에서 좀 이런 고민들을 더 심각하게 그리고 국가나 사회에서는 아이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 문화를 좀 만드는데 다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오늘 뭐 풀리지 않는 숙제, 인구 감소 문제 또 지방 소멸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묵은지 같은 완전히 익힌 그 이슈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